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정형 안면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턱이나 혀, 얼굴 등 임플란트 한 곳 그 주변이 아프기 시작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임플란트 한 게 뭔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임플란트를 한 치과에 가서 얘기를 해도 임플란트는 잘 됐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상이 없다라고 하고, 혹시 몰라서 또 다른 치과, 더 큰 병원, 치과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임플란트는 잘 됐고 임플란트와 이 얼굴 아픈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고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임플란트는 괜찮다고 얘기해도 임플란트를 뽑아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뽑아내 버리기 전에, 뽑아내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내기 전에 꼭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임플란트를 뽑아내고 나서도 여전히 그 통증은 아플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즉, 임플란트를 뽑아주세요 하기 이전에 그 치과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 임플란트를 뽑아내고 나면 안 아파지는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경험이 많으신 치과 의사 선생님일수록 뽑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 아픈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해놓은 임플란트를 뽑았는데도 여전히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는 것도 충격이지만 뽑는 것도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뽑아내는 과정 또한 이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나서 내가 뽑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바로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온갖 치료를 다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한의원은 대전광역시에 있으니까 멀리 대전까지 내려오시는 분들은 가까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 상태가 심한 환자분일 가능성이 높긴 높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빼내고 리보트릴, 리리카, 신경주사 몇 개월씩 1년, 2년씩 다 해보시고 안 가본 병원 없이 다 가보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런 분들에게 제가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어드릴 한약을 드시면 한두 달 만에 싹 이 통증이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정형 안면통은 원래 한두 달 만에 나을 병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 그때 내가 임플란트를 안 했으면 이 병이 안 왔을까? 이런 만만한 병도 아니에요. 임플란트는 어쩌다 계기가 되었을 뿐, 병이 오는 진짜 원인은 훨씬 그 이전부터 5년, 10년 전부터 내 몸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제가 이 혀를 봤을 때 가장 딱 눈에 띄는 것은 혀 가장자리가 매우 붓다는 것이었습니다. 혀는 우리 몸속에 오장육부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혀 가장자리는 간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러니 혀 가장자리가 이렇게 붉어져 있다면 간에 열이 있으시구나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간에 열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생기려면 10년 이상, 과로는 물론이고요.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고요. 화나는 거 엄청 꾹꾹 참으셨어요.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 상태를 그냥 이겨나가고 계시다가 임플란트를 하시는 그 충격에 의해서 통증이 생겨난 것일 뿐, 병이 생기는 그 원인은 5년, 10년 이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이게 갈라진 부분이 있으시죠? 이 부분이 위장 식도 영역이에요. 이런 건들은 당연히 소화하기 안 좋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백태가 좀 좋지 않으세요? 백태가 두껍고 약간 노란색을 띠기도 하니까 이분 순환이 잘 안 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설진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맥과 체질 검사를 고려해서 치료 방향을 세우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형 안면통이 한약을 먹든 뭘 먹든 간에 한두 달 만에 싹 사라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서 이게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후를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달쯤 약을 드시고 나서 다시 혀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좋아졌다면 또 다음 달에도 이번 달보다 나아지고 처음보다 나아지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안심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꾸준히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훨씬 더 통증이 좋아집니다.
제가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임플란트라는 수술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입원도 필요 없고 당일날 가서 그냥 하고 오면 되고 하니까 너무 임플란트라는 그 수술을 얕잡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요새 코로나 백신만 맞아도 2, 3일 정도는 뭐 심한 운동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조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는 그냥 평소 스케줄 그대로 다 유지하면서 그냥 가서 간단하게 하는 시술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병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일수록 임플란트 할 때 조리를 잘 하시고 또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고 너무 스케줄을 급히 잡으셔서 빨리빨리 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체력 안배를 잘 해가면서 조심조심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카카오톡 상담으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